캡틴 손흥민이 이 초토화된 팀을 이끌고 전 세계 최강 맨시티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습니다. 토트넘 대위기 상황에서 도무지 넘을 수 없다고 느끼는 팀이니까요. 새로운 작전, 다양한 작전들로 맨시티를 상대하고 싶어도 선수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버텨요? 토트넘은 예상했던 라인업이 그대로 나오면서 아스톤 빌라전 때 벤탄쿠르 자리만 비수마로 바뀌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에메르송, 벤데이비스, 우도기, 비수마, 로셀소, 힐, 클리셉스키, 존슨 그리고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를 상대할 홈팀 맨시티는 100% 전력으로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에데르슨 골키퍼, 카일 워커, 디아스, 그바르디올, 아칸지, 로드리, 실바, 포든, 알바레스, 도쿠, 엘링 홀랑. 과르디올라 좀 잔인하네요. 체급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 상태로 궁금한 건 정말 맞불 작전이 될까 싶었습니다. 하필 주전이 대거 빠진 이후 손흥민도 득점을 못하면서 3경기 동안 골을 못 넣었다 보니까 이번 경기만큼은 손흥민이 꼭 해결사가 되어주길 바랬죠. 경기가 시작부터 차이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맨시티는 숨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으로 우리 선수들의 패스기를 원천봉쇄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두려워하지 않고 패스 플레이로 풀어나갔습니다. 전반 5분 안에 코너킥을 2번이나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 맨시티의 코너킥이 오히려 토트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컨볼 상황에서 브리아닐이 절묘한 패스로 클레스키에게 연결되었고 맨시티 선수들에게 둘러싸이려고 하자 롱볼로 보냈는데 어느 정도 맨시티 볼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강하게 붙으면서 먼저 몸이 들어갔고 볼을 향해서 맨시티 선수와 제대로 스피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우선 이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없다는 듯 간절하게 부상 위험을 무릅쓰고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기선 제압을 했고 이어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도크를 추월해버리면서 질주했고 곧바로 팬들이 그토록 원했던 손흥민이 오른발 슈팅을 하더니 그대로 골이 되면서 선제골을 폭발시켰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 정말 긴장이 되는 건 이 순간 패스를 할까봐 오히려 불안했는데 다행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골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순간 원정팀들에게 쫓아가 무릎 세레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이 골은 정말 소름이 안 돋을 수가 없는 골입니다. 맨시티의 도크라는 선수는 스피드와 순간 가속도가 최강팀 동료들 중에 최강이었던 선수인데 도크를 추월하는 스피드로 이겨내면서 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골이 나오다 보니까 어리둥절했는데 당연히 이 경기가 1대0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이르게 동점골을 허용해버립니다. 1분 만에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크로스가 맞고 하필 손흥민의 무릎에 맞고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 13년 프로 생활 중에 자책골을 처음 보게 됩니다. 역시 당신은 공격수. 이후부터 맨시티는 맹공을 퍼붓습니다. 맹공을 퍼붓게 된 이유는 더 숨못쉬게 압박하고 토트넘 패스기를 원천봉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볼을 계속 뺏기고 패스 미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체급차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20분 사이에 슈팅만 8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토트넘은 전반 27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브리아닐이 드리블로 밀고 갔는데 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기회를 힐이 날려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이례적으로 완전 분노해버리면서 힐을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손흥민에게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은 그렇게 패스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는데 힐이 제대로 그 문제를 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치자 바로 위기 상황들이 터지면서 도쿠가 골대를 맞추면서 무서움을 보여줬고 이어서 전반 30분 필포든이 토트넘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역전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이 양팀은 정말 미치도록 뛰면서 시청하는데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정말 재미있을 거라고 홍보를 하더니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토트넘이 참패를 당할 분위기였습니다. 힐은 30분 뛰더니 체력이 바닥난 듯 걸어다니면서 이 스펙타클한 액션 영화에서 코미디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의 공간은 더 벌어졌고 맨시티는 최강팀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행히 그나마 2대1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현지 팬들은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힐, 에메르송은 그렇다 치고 거기다 믿었던 비수마까지 아쉬웠습니다. 토트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부상 이름 복귀 히샬리송밖에 없었습니다.
후반전이 되자마자 엔지 감독은 힐을 교체하면서 호이베르를 투입시켰습니다. 그건 로셀소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겠다는 건데 힐 교체의 호이베르가 뭐가 그리 다를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도 호이베르 들어오고 나서 더 힘들었던 것도 있어서요. 호이베르 미안. 호이베르는 투입되자마자 사고도 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기에 집중했다 보니 한 가지 놓쳤던 게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일방적으로 당할 걸로 예상했는데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맨시티는 지금 4일 만에 다시 경기를 한 것이고 토트넘은 일주일 만에 경기였습니다. 맨시티는 이미 전반전에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당연히 교체 자원도 몇몇은 있으니까 후반 초반부터 도크를 그릴리시로 바꾸기도 했지만 맨시티는 전반과 완전 달랐고 이제부터 대반전,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맨시티의 압박이 더뎌지니 토트넘다운 플레이도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전에는 볼이 오길 기다리기보다 내려와서 패스로 풀어주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더니 후반 68분 맨시티가 토트넘 뒷공간을 뚫으려다가 벤 데이비스가 헤딩 한 방으로 로켓을 발사했고 그 볼이 바로 손흥민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매우 모범적인 곧바로 로셀소에게 원터치 패스를 해주더니 로셀소가 해결사로 왼발 슈팅이 그대로 골대 왼쪽으로 빨리 들어가면서 동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와,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 몰라. 맨시티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동점이면 1 낼 수도 있죠. 손흥민이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맨시티 킬러임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이러니까 더욱 주전 선수들 다 나와서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서로 팽팽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선수를 또 교체하면서 길을 만들어 보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맨시티의 길은 토트넘이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후반 80분 비수마가 우리 진영에서 과욕을 부리다가 볼을 커트당했고 그대로 역습당하면서 그릴리시가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실점은 그냥 우리 잘못으로 나온 거라서 너무 뼈아팠습니다. 비수마는 결국 교체가 되었는데 교체 투입 선수는 히샬리송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명단에 넣더니 선수가 너무 없어서 명단에만 올린 줄 알았는데 정말로 투입되었습니다. 아마도 기회가 오니까 헤딩슛 한 방 기대한 거겠죠. 다이어는 확실히 끝났어요. 명단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아마도 엔지 감독도 괜히 경기 중에 뚝심 발휘 못하고 투입시킬까봐 아예 명단을 제외한 듯 합니다. 엔지 감독 뚝심의 히샬리송 투입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히샬리송 투입이 헤딩골 하나 노린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말 헤딩골이 나오면서 동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히샬이 아니라 미상스키, 클리셉스키였습니다. 이번에도 잘 싸워주면서도 볼을 질질 끄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속으로 욕만 하고 있었는데 후반 89분에 존슨의 회심의 왼발 크로스에 클리셉스키가 공중에서 아칸지를 냅다 꽂아버리더니 어깨슛으로 골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운이든 아니든 다시 동점입니다. 토트넘은 언제까지 이렇게 맨시티를 울게 만들 건가요? 여러분, 이곳은 에티하드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오히려 4대3 역전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욕심까지 났지만 오히려 종료 직전에 맨시티에게 찬스가 올 수 있었던 논란이 하나 나오면서 분위기 삭막하게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그냥 패스할게요. 토트넘이 기적처럼 무승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엔지 감독 뚝심 미쳤죠. 상대가 어떤 팀이든 그 색깔 그대로 밀고 나가버립니다. 또한 선수들도 레벨 차이가 있음에도 본인들도 이런 축구가 좋다면서 신나게 하니까 이렇게 최강팀을 상대로 그것도 적진에서도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이 경기 히어로는 단연코 손흥민이죠. 선제골에다가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전방 압박을 걸면서 동네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 때문에 14년 만에 3경기 무승부, 무승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토트넘은 그래도 4연패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위 아스날과는 승점차가 좀 벌어졌지만 상위권 승점차가 매우 좁기 때문에 히샬리송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로메로 돌아오고 하나씩 다시 선수들이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 수비는 나름 성공적이었거든요. 로메로까지 돌아와서 벤 데이비스와 투 센터백으로 빌드업도 가능하니까 다음 웨스트햄전 기대해 보시죠. 다음 경기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주중 경기입니다. 금요일 새벽 5시에요. 여러분, 저 살았습니다. 날쌘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 마음껏 인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